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법원이 후보의 해명과 정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면 그 표는 과연 온전히 유권자의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 시장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지금 당장 시장직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흐름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된 해명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냈다는 회계장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가 누구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용을 왜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했는가예요. 세 번째는 이런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뒤 후보가 유권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가입니다. 이 세 층을 차례로 내려가 보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선거의 정보 질서가 무너졌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연합뉴스가 7월 20일 전한 1심 판결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10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법원은 5차례를 오 시장 측이 의뢰한 조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부담한 비용 가운데 2,100만 원을 오 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유죄와 무죄를 갈라낸 겁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통째로 받아 쓴 판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 시장 측은 판결 직후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유를 보도한 연합뉴스와 여러 법조 기사들을 보면 재판부가 본 것은 한 사람의 입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 여론조사가 재개된 시점, 조사 결과가 공유된 방식, 오 시장 측 인사와 후원자 사이의 역할 분담, 실제 입금 흐름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법원은 흩어진 조각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본 거죠. 판결문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1월 8일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1월 17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사흘 뒤 명 씨를 만나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첫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자금 문제로 한동안 조사를 하지 못하던 업체가 오 시장과 접촉한 직후 짧은 기간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한 점도 재판부가 의뢰관계를 인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흐름을 놓고 보면 당시 해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밀어넣고 자신은 사실상 피해자였다는 설명과 연락처를 먼저 구하고 만나서 설명을 들은 뒤 조사가 이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람이 상대 연락처를 먼저 구하고 회동까지 이어갔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스토킹의 동선과는 꽤 다르죠. 농담처럼 들리지만 법정에서는 바로 이런 시간표가 진술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1심은 명태균 씨가 언제나 진실만 말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 시장의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누구 한 사람을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부르면 사건 전체가 사라지느냐가 아니에요. 객관적 정황과 돈의 흐름 앞에서 자신의 설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는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처럼 다룹니다. 벌금 1,000만 원, 항소, 시장직 유지 여부.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시민은 재판 결과를 정치인의 생존 게임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다음 보궐선거에 나오는지만 남아요. 정작 빠지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가 어떤 정보를 받았고 어떤 정보는 차단됐는가입니다. 오 시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박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을 고소하며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연합뉴스가 당시 전한 기자회견에서도 오 시장은 의혹 제기자들이 조작된 여론조사로 후원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잘못을 밝히겠다고 했죠. 그 뒤에도 해명은 선거의 한복판까지 이어졌습니다. 2016년 5월 20일 관훈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자신이 사기 피해자이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법률 의견이 아니에요. 후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선거 정보였습니다. 특히 재판의 핵심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에서 나온 확신의 언어였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257만 5,819표, 정원호 후보는 251만 5,560표를 얻었습니다. 차이는 6만 259표, 득표율 격차는 1.15%포인트였습니다. 자동 자막에는 표차가 6천여 표로 잘못 잡혀 있지만 공식 결과는 6만여 표입니다. 숫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서울 전체 선거로는 매우 좁은 차이였다는 평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 후보의 해명 하나가 정확히 몇 표를 움직였는지는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그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설명이 선거 결과를 바꿨다고 지금 단정하면 또 다른 과장이 됩니다. 그러나 유력 후보의 핵심 사법 의혹에 관한 설명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15%포인트 차이의 선거라면 정보의 정확성은 주변 문제가 아니라 승부의 조건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후보의 핵심 해명과 충돌하는 1심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도 무겁습니다. 판결이 선거 전에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위험을 후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공개했는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믿는다는 말과 의혹의 전제가 모두 거짓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전자는 방어권의 언어지만 후자는 유권자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됩니다. 정치인이 이 둘을 섞을수록 재판의 위험은 후보가 아니라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이 오 시장의 선거기간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 측 주장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과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한 해명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의 표현은 거칠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시민 기만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라 각각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의 공표였는지 당시 후보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따져질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럴듯한 결론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1심 유죄가 나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두 사건은 연결돼 있지만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사건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둘러싼 행위가 중심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선거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후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한 판결문이 다른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동 유죄 버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가 더 중요합니다. 발언 시점별로 당시 확보돼 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캠프 내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 후보가 재판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훈 토론회 발언, 법정 후보자 토론회 발언,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방송 인터뷰의 표현은 장소도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한 문장씩 뜯어봐야 해요. 정치적 비판은 큰 붓으로 칠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가는 펜으로 써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6월 3일 선거와 관련된 사건의 통상적인 시효 만료 시점은 12월 3일이 됩니다. 김동아 의원 측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선거 사건에서 6개월은 길지 않습니다. 영상과 발언록을 정리하고 관계자 진술과 내부 자료를 대조하고 법리를 검토하다 보면 달력은 생각보다 빨리 넘어갑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정치 일정에 맞춰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다만 시효가 짧다는 이유로 핵심 확인을 미루거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지만 수사를 시작할 만한 구체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과 신속 수사는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둘 다 지키라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두 번째 층은 돈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왜 여론조사 비용을 민감하게 다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거 전략을 위한 조사는 단순한 친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후보가 어디에서 강하고 약한지, 누구와 단일화해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정보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내주면 후보는 장부 밖에서 전략 자원을 얻는 셈이 됩니다. 돈을 받은 손이 보이지 않아도 이익은 후보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법원이 인정한 구조는 오 시장의 의뢰, 강철원 전 부시장의 실무 연결과 검증 김한정 씨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의뢰와 실행, 대납의 사슬입니다. 누가 봉투를 직접 건넸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로 했고 누가 움직였으며 누가 돈을 냈는지를 함께 본 겁니다. 정치자금 규제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자의 호의라는 이름으로 후보의 정치활동 비용이 우회 지급되면 공개된 회계제도는 껍데기가 됩니다. 오 시장 측은 불리한 결과가 나온 조사까지 자신이 의뢰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이 실제로 실현됐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좋은 결과만 주문하는 광고지가 아닙니다. 불리한 지형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가치가 있어요. 체온계가 열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체온계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건조하게 말하면 나쁜 숫자도 선거 캠프에는 꽤 비싼 정보입니다. 여기서 언론 프레임의 차이도 드러납니다. 일부 제목은 오 시장의 반발을 앞세워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논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판결 이유를 자세히 전한 보도들은 오 시장이 연락처를 먼저 확보한 사실, 만남 직후 조사가 재개된 시간표, 텔레그램과 통화 기록, 후원자의 입금 관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둘 다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제목만 보면 한 사람의 말대, 한 사람의 말처럼 보이고 판결 이유를 읽으면 여러 정황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프레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중요한 절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게 되는 순간도 이런 때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인정했는지보다 정치인이 법원 앞에서 어떤 한마디를 던졌는지가 더 크게 유통됩니다. 카메라는 짧은 분노를 좋아하고 판결문은 긴 문장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카메라의 취향대로 굴러가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세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치기 소년이 마이크만 바꿔들고 매일 새로운 방송에 출연하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 층은 세금과 책임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후보에게 약 22억 6,8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습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돈 많은 사람만 출마하는 정치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더 엄격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공적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역시 공적 기준을 견뎌야 합니다. 김동화 의원 측은 2026년 선거에 투입된 비용까지 거론하며 만약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관련 보전금과 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현재 1심 판결만으로 즉시 모든 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이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확정 판결의 죄명과 선거법 규정, 선관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구와 현재의 법적 상태를 섞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원칙의 문제는 남습니다.
선거제도가 후보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후보가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전략 정보를 얻고 그 사실을 선거 기간에 부인해 당선된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시민은 2번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은 선거 비용으로, 또 한 번은 왜곡된 정보 때문에 다시 치르는 정치적 비용으로 말입니다. 돈의 환수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환수입니다. 세금은 다시 거둘 수 있어도 무너진 선거 신뢰는 영수증 한 장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오 시장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쪽이 사법 절차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죠. 그 의심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교훈은 우리 사회가 이미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거 당시 발언이 충돌하는데도 고발한 쪽의 정치적 동기만 따지고 발언의 진실성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정치적인 수사 아닐까요? 기준은 간단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같은 상황에 놓여도 똑같이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예외가 없어야 해요.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도모했다면 공직선거법이 작동하고, 반대로 고발 내용이 과장됐거나 발언이 법적으로 의견에 불과하다면 무혐의 판단을 하면 됩니다. 법은 응원봉이 아니라 잡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보다 같은 길이를 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실의 정치는 늘 같은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권과 일부 주류 매체는 민주당 인사의 말 한마디에는 즉시 도덕성 심판을 열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의 발언에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기다리자고 말해왔습니다.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특정 진영에만 넓은 우산이 되고 다른 진영에는 종이컵만한 그늘이 된다면 시민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배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분노의 표현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 시장의 어떤 발언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1심 판결의 어떤 인정사실과 충돌하는지, 왜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구호는 카메라 앞에서 강하지만 수사 기록에서는 증거가 아닙니다. 개혁을 말하는 쪽일수록 절차와 자료에서 더 단단해야 해요. 그래야 정치 보복 프레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오 시장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소는 권리입니다. 1심 판결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에게는 법정 밖에 설명 책임이 있습니다. 왜 연락처를 먼저 요청했는지, 왜 만남 직후 여론조사가 이어졌는지, 왜 후원자의 돈이 조사업체로 흘러갔는지, 선거 기간에 강한 부인 발언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만 자신의 시간표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세훈 개인의 다음 행보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정 전체가 사법 일정에 매달리게 됩니다. 연합뉴스는 특검법상의 신속재판 원칙이 지켜질 경우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르면 다음해 1월 무렵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정 시점은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 서울시는 시장의 정책보다 시장의 판결 날짜가 더 자주 검색되는 비정상적인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거 전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선 뒤 법원이 정리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민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시민은 나중에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을 떠안습니다. 정치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항소심이 없어요. 이 한 문장이 이번 사건의 가장 무거운 지점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후보의 해명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 선거에서 우리는 그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선택에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정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비밀이지만
후보의 설명은 공개돼야 합니다. 그 설명이 사실과 충돌한다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해요. 지금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오 시장을 미리 유죄로 만드는 것도 시장직을 지켜주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1심 판결문과 선거기간 발언을 정확히 대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시효안에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정치자금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별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절차를 핑계로 아무 절차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 결국 보호받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시간 끌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후보가 선거 직전까지 강한 확신의 언어로 의혹을 부인하고 당선 뒤 법원이 그 설명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을 때도 아무런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선거에서 정직하게 말하려 하겠습니까? 이 사건의 항소심과 허위사실 공표 수사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